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기로 했어. 그냥 기억나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연이율이다 그럼 맡긴 날이 1년이 돼야 돼. 그지? 매년 초에 맡겼다 1월 1일에 맡겼다 생각하면 돼. 그럼 이자 언제 줘? 그 다음에 1월 1일 노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12월 31일 영업 마감하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돈 주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거야. 자, 그거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복리법은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 돈을 맡겼을 때 n년 후에 원리합계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라는 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실생활에도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살아가는데. 알겠죠? 알아가면 도움이 됩니다.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계산이 잘 안 되나 봐. 10,000원 미만은 버려래. 그러니까 소수 부분에서 다 버리고 몇만 원으로 끝내버려. 퉁쳐버리래. 지저분하게 나오나 봐.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지. 보통 좀 좋은 문제들은 계산도 깔끔하게 나오게끔 해주지. 자, 일단 냅두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연이율 6%,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만 원씩. 그러니까 자, 이자 0.06, 복리는 당연한 거고 매년 총 거야. 그 다음에 매년 2만 원씩 넣을 거야. 10년간 넣을 거야. 그랬을 때 적립금, 적금의 총합을 나한테 구하라는 10년 후에 내가 다 찾아야 될 돈. 어떤 느낌? 매년 1월 1일에 2만 원씩 넣어. 10년 동안 딱 넣어. 그 다음에 10년 후에 뭐다? 지금까지 맡겼던 돈들 다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니까 좀 많겠죠. 그죠? 그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시간의 테이블을 만드는 게 가장 편해요. 수직선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날짜도 그냥 1년, 2년, 3년 하셔도 되고 뭐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보통 그냥 편하게 2022년, 2023년이라고 보게 되면 10년이 딱 2030년이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이제 돈이 어떻게 커가는지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자, 2021년 1월 1일에 2만 원을 넣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2022년 넘어가기 전에 1월 1일에 맡겼으니까 요해 12월 31일에 보다 이자 한번 주고 넘어간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얘 그냥 그 다음 해로 안 넘어가. 은행 마감하기 전에 이율 얼마야? 0.06이지.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라고 얘기했었잖아. 1.06을 한번 써주는 거야. 요거야. 요게 현재 시점 내가 이걸 쓴 시점 언제? 2021년 12월 31일. 됐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1월 1일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1년 후가 언제야? 2022년 12월 31일이 여기서부터 1년이 지난 거지. 1년이 지났잖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지났잖아. 이자 한 번 더 줘야 되겠지. 얘가 이자를 한 번 더 받았으니까 2만 원에 1.06의 제곱이 되어 있지 않겠냐고. 요게 2023년 12월 31일이 되게 되면 2만 원에 1.06의 세제곱이 되어 있겠지. 됐죠? 요런 패턴이라면 10년 후 말이라고 얘기했었잖아. 2030년 12월 31일은 2021년 1월 1일에 넣었던 돈이 얼마만큼 커져 있을까? 2만 원에 1.06의 몇 제곱? 10제곱이 되어 있지 않겠냐라는 거라고. 여기서 끝이야. 첫 해에 넣었던 2만 원은 이렇게 커져 갈 거야. 이제 관심 꺼. 관심 끄고 2022년 1월 1일에는 얘네랑 상관없이 나는 매년 가서 2만 원을 내는 거잖아. 요해 1월 1일에 또 2만 원을 내요. 그럼 요해 말 되면 이자 한번 주셔요.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말이 되면 2만 원의 이자가 한번 더 붙어 있겠지요. 이렇게. 맞지? 요런 패턴이라면 마지막 해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앞에 것보다 1년 덜 맡겼잖아. 그러니까 뭐다? 2만 원에 1.06에 9제곱이 되어 있겠지. 그 다음에는 8제곱이 되어 있겠지. 점점점점 내려가. 그 다음 마지막 해만 하면 되는 거야. 자, 2030년 말에 돈을 찾아. 근데 내 약속은 매년 1월 1일에 돈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2030년 1월 1일에도 돈을 넣어야 돼. 왜? 올해 말에 찾을 거니까 2만 원을 넣을 거야. 돈 언제 찾는다고? 요해 12월 30일에 찾는다고. 요 돈 또 뭐야? 딱 1년 맡긴 거 아니야? 이자 한 판 줘야 돼. 그래서
2030년 12월 31일이 딱 되면 얘 이자 받으면서 계약은 끝났어. 이거 전부 다 내 돈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걸 밑에서 위로 거꾸로 이렇게 샥 보면 어때? 등비 수열인 거 맞죠?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야. 됐죠? 첫째 항 뭡니까? 얘입니다. 공비 얼마입니까? 누가 봐도 1.06이죠. 등비 수열의 합공식 쓰자. R-1 1.06 빼기 1. 다음 첫째 항, 이게 첫째 항인 거야. 그렇지? 거꾸로 보는 거니까 2만 원에 1.06 빼기 1에 공비에 항수 제곱이라고 했었지. 항수가 몇 개 더한 것 같아? 10개 더하지 않았냐? 그래서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됐다 이 말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계산 내려가면 0.06이고요. 2만 원에 또 뭐가 되는 거 곱하기 0.06이고요. 그 다음에 1.06의 10제곱이 나와 있어요. 1.8이라고. 1.8 빼기니까 0.8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위아래에 어떻게? 야, 0.06은 그냥 다 약분돼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결국 2만 원에 곱하기 0.8을 곱한 게 최종 답이 될 거야. 됐지? 2만 원에 0.R-1 맞지? 그 다음 A에 A 이거 잘못 썼다. 미안. 중요한 순간에 R-1에 첫째 항 얘잖아. 이거 왜 또 빼기 왜 있니 여기? 잘못 썼다면 이 중요한 순간에 미안하다. 0.06에 2만 원에 1.06 그대로 첫, 이게 첫 항이잖아. 그대로 뺏겨 써야지. 1.06. 그 다음에 얘가 1.8 빼기니까 0.8 이렇게 된 거지. 계산이 너무 쉽다고 했다. 여기까지 됐어? 약분 안 돼. 약분 안 돼. 자, 일단 소수점 좀 맞추자. 분모 분자의 분수는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잖아. 얼마 곱할래? 위아래 110 곱하고 싶어. 그래도 상관없거든. 그럼 6분의가 되는 거고 2만 원에 이게 106이 돼요. 곱하기 0.8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약분 좀 쳐주자. 약분 좀 해주게 되면 얘가 약분이 좀 돼요. 그러면 3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53이 돼요. 더는 약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냥 계산으로 가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게 되면 106이야. 106 곱하기 0.8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106 곱하기 8을 계산도 짜증난다 이거. 48, 8 이렇게 된 거잖아. 점 하나 해주는 거야. 그래서 84.8이 되는 거야. 84.8을 뭘로 나눠줘야 돼? 3으로 나누는 거야. 3으로. 그치? 그래서 84.8을 3으로 나눠. 나는 만원 단위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다? 만원 미만은 소수점은 그냥 버리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3, 2, 6이죠. 24조. 3, 8, 24조. 이제 점 8 있는데 점 봐, 안 봐? 버리래. 반올림도 하지 말래. 버릴 거야. 그럼 뭐다? 28만 원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계산도 조금 지저분하지. 근데 계산은 문제에 따라 좀 편하게 주기도 하는데 요 원리대로 매년 초에 넣는 걸 머리 숫자를 써서 기수불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거든. 기수불 유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리 한 번만 해보자. 너도 똑같이 시간 테이블 좀 그려서 수직선으로 한 번만 계획을 잡아줘. 그럼 얘는 이 방법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뭘 할 것이냐? 그래, 첫 번째는 581 한번 도전해보자. 581